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신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의 환경과 또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스피치에 관련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23번째, 어렸을 적에 자신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기입니다. 나의 어렸을 적 가정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셨는지 상세하게 항목 사항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내 어머니에 대해서 어렸을 적의 기억을 하셔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 나의 형제 자매는 어땠으며 나는 그 중에 몇째였나요? 네, 역시 이 항목도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 가족들은 내가 슬픔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가족들에 대해서 작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가족들은 내가 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네, 이 부분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목, 어렸을 적에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나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이어가겠습니다. 스피치 스타일을 형성해 스피치의 경험이 영향을 주나요? 네,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발표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닌 주변의 친구들에게 넘겼고 저는 최대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에 대한 경험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한 경험 유무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스피치 스타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피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도 말도 잘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반장이나 학교에서 회장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사회에 나가서 모임에서 자기소개나 건배사, 프레젠테이션, 회사의 업무 보고 등 스피치를 다양하게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도 없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스피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오히려 친구들과 선생님의 단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 다시는 무대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스피치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을 배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경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24번째. 나의 스피치 경험을 살펴보기입니다. 나는 스피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나의 스피치 경험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진단 항목 체크리스트 쭉 확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반장이나 회장 등 리더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가? 네, 이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었던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항목입니다. 만약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가? 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스피치 스타일 형성에 제 직업이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질문 들어갑니다. 제 주변에 영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 다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현재의 제 스피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럼요.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사, 강사 등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하지만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너무나 카리스마 있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직이나 사무직 등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직군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대중들 앞에 서서 퍼블릭 스피치를 앞두고 무대 공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무대 공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보험 영업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공명, 즉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이 공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살아오면서 너무 열심히 다소 억척스럽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항상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자신을 너무 다그치면서 자학 모드로 자기 대화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온 분들은 그 도움이 없어질까 항상 두려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25번째 내 직업의 특징을 살펴보기입니다. 나는 직업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항목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직업상 대화를 많이 하는가? 서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퍼블릭 스피치를 많이 하고 있는가? 네, 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내 직업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직업인가?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는가?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는가? 네, 이 내용 작성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스피치 멘토를 따라서 하면 말을 잘하게 될까요?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스피치 멘토가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워너비 하는 스피치 스타일이 없다 보니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치의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스피치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방송국의 TV 아나운서는 처음 입사를 한 후에 뉴스 아나운서 선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스피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를 따라하는 모방 능력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스피치 모델을 정해서 비호감의 스피치 스타일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유머스러운 캐릭터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머감 넘치는 사람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청중의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고,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스피치 스타일을 따라하다가 자칫 강한 이미지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 직업, 그리고 스피치를 하게 되는 상황, 청중 분석을 고려해서 그에 적절하게 잘 맞는 스피치 멘토를 정해야 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26번째, 나의 스피치 멘토를 정하기입니다. 나의 스피치 멘토를 정해보겠습니다. TV 방송국에 많은 채널들이 있죠. CBS의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나 유튜브 방송의 글로벌 특강, TED 영상 등을 보면서 그 외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내가 스피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방의 대상을 찾아서 그 안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피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나의 스피치 멘토를 정하기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멘토 이름, 멘토와 닮고 싶은 스피치 스타일 포인트 3가지 1, 2, 3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멘토의 이름과 내가 닮고 싶은 스피치 스타일 포인트 3가지를 1, 2, 3 작성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내가 갖고 싶어하는 스피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작성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밝고 열정적인 스피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스피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O, B, C 트레이닝에 들어가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전체 내용 구성이 너무나 힘들어요. 질문합니다.
저는 말에 논리가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발표를 할 때는 어떻게 전체 내용을 구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리입니다. 논리. 하지만 논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O, B, C.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논리의 99%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O, B, C. O, B, C의 O는 오프닝입니다. 서론을 말하는 것이죠. B는 body, 본론을 말하는 것이고, C는 closing,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서서 말하는 퍼블릭 스피치에는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논리를 세울까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O, B, C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O, B, C에 맞추어 말을 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죠. 서론만 말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결론을 준비하지 않아서 했던 말을 또 하다 대충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죠. 일단 O, B, C로 구조화를 시키면 서론, 본론, 결론을 짜임새 있게 말할 수 있고 시간도 효과적으로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서론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가 있지요. 서론의 핵심은 바로 서론의 핵심적인 역할은 관심 끌기입니다. 관심 끌기. 서론에서 관심을 끌어야지 이래서 본론 내용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론에 더욱더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론의 내용을 탄탄하게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류를 잘합니다. 즉, 내용 정리를 잘한다는 거죠. 일단 말할 거리를 모은 다음 이것을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합니다. 보통 내용을 3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이것을 매직 3라고 합니다. 매직 3. 마법의 3이죠. 마법의 3가지 방법.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3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내 기억에도 그리고 상대방의 기억에도 또렷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감동적인 결론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결론의 역할은 감동입니다. 감동. 마지막에 감동을 주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스토리라인이 생겨서 말을 할 때 떨려도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체 스토리라인을 머릿속에 꼭 넣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모 유명 성형외과의 중국 사업 진출 프레젠테이션을 코칭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병원에 대한 자랑을 하고 어디다 병원을 지을지 그리고 병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고 또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건데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연결하면 떨려도 일단 말은 해야 하니까 술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27번째 O, B, C 장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O, B, C에 맞추어서 말을 하면 좋은 점 5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OBC의 장점들을 5가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점 작성하시고요. 2번째의 장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의 장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의
장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의 장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B, C에 맞춰 말을 할 때 좋은 점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피치의 시작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저는 말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프닝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서론을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서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론은 말을 하는 스피치를 여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청중과 친해지고 말을 하는 화자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서론입니다. 그럼 서론, 즉 오프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오프닝은 무조건 Q만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Q는 바로 퀘션입니다. 퀘션. 청중을 향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은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또한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지요.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단순하게 던졌을 뿐인데 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죠. 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배우 공유가 좋으세요? 아니면 송중기가 더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이어트? 공유? 송중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질문은 내 주제로 사람을 흡입시키는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대화체의 스피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혼자 하는 스피치는 외롭습니다. 혼자서 말을 하면 더욱 여유가 없어지고 말이 빨라지게 됩니다. 말을 듣는 청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이크를 청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청자도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스피치에 동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여형 질문이 아닌 수사형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프닝부터 참여를 요구하는, 즉 무언가를 시키고 해야 하는 질문을 청중들은 싫어합니다. 너무 들이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형 질문은 O와 X로 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공유 좋아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참여형 질문입니다. 여러분, 공유 좋아하세요? 이것은 수사형 질문입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내가 아는 맛집의 서론 질문 넣기입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28번째, 내가 아는 맛집의 서론의 질문을 넣기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아는 맛집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오프닝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답을 작성해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의 예를 하나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것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맛집에 대한 서론에 질문을 넣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아는 맛집에 대한 스피치를 해보는 겁니다. 서론 오프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을 작성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29번째, 건강하게 사는 법의 서론에 질문 넣기. 오늘 나는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오프닝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서론에 질문을 넣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오프닝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 스토리를 넣어 발표를 하면 긴장이 풀리나요? 질문 들어갑니다. 예전에 발표를 할 때 서론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넣어서 말을 했더니 발표가 잘 되었던 적이 있어요. 서론에 스토리를 넣으면 긴장이 많이 풀리던데 어떤 스토리를 넣으면 좋을까요? 네. 오프닝에 스토리를 넣는 시도를 해보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토리를 준비해 오프닝을 하게 되면 긴장도 풀리고 그 스토리가 진정성 있는 스토리라면 전체 발표의 톤이 솔직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론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청중들에게 질문을 해서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올리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스토리를 넣어서 본론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제기해 주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스토리는 내가 경험한 그 경험담이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토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하나만한 스토리는 별 효과가 없어지겠죠. 하나만한 스토리는 별 효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진정한 오프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모 회사의 연역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 회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 주역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제가 쭉 예문을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한 진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면 전체적인 발표의 톤이 부드럽고 솔직해집니다. 이렇듯 오프닝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 실린 그런 스토리를 말하면 훨씬 더 청중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털어놓은 친구는 참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방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이 회사의 연역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역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진심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예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진심을 갖고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론은 즉 오프닝에서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자신의 마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런 사적인 스토리, 프라이빗 스토리를 꼭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중들과 친밀감이 느껴질 겁니다. 항상 가치가 있는 말, 멋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30번째, 내가 아는 맛집의 서론에 스토리를 집어넣기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아는 맛집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오프닝에 어떤 필요 스토리를 넣으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참 좋아하시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제 친구들은 저를 맛집 가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요. 저는 수소문에서 맛집을 찾고 또 그곳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유레카를 외칩니다. 맛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잖아요. 필요한 스토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깨알 같은 맛집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작성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맛집의 서론의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오프닝 서론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31번째, 건강하게 사는 법의 서론에 스토리 넣기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 자, 이 서론에 스토리를 넣는 겁니다. 오늘 나는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오프닝에서 어떤 필요 스토리를 넣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작성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질문을 먼저 하죠. 저는 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몸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니 자신감도 없고 열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 10년 차인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밤새 술을 많이 먹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나타나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성공하려면 체력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필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을 잘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조화하면 되죠? 본론을 어떻게 구조화하면 됩니까? 저는 본론에 대한 말할 내용은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고 핵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네, 사실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이죠.
아무리 서론을 멋있게 시작했다고 해도 알맹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의 내용을 어떻게 꾸몄느냐에 따라서 스피치의 결과는 결정이 됩니다.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직 3,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말할 내용을 세 개로 분류해 폴더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3이라는 숫자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참 매력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발표를 할 때 제가 말할 메시지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을 자주 합니다. 발표를 할 때 모든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을 하는 화자가 기억을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매직 3에 해당하는 키워드나 그 문장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강조하고 나오자. 이렇게 강조해 줄 수 있는 본론의 핵심 구조가 바로 매직 3입니다. 여기에 살을 붙여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매직 3를 구분하는 방법은 쌍둥이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종류, 같은 생각 또는 가치들로 서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서 집에서 운동한다, 소식한다, 짜게 먹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직 2로 폴더화해도 상관은 없죠. 굳이 세 가지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론을 매직 3로 폴더화를 할 때는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이것은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이란 뜻입니다. MECE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류를 할 때 서로 중복과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짜장면, 라면, 김치찌개, 부대찌개가 있다고 해보죠. 이것을 면 종류와 찌개 종류로 분류하지 않고 얼큰한 것과 면류로 분류해버린다면 라면은 얼큰한 것에도 들어가고 면에도 들어가므로 양다리를 걸치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스피치는 반드시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폴더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어느 폴더든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32회째 32번 스피치 트레이닝 내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의 본론을 매직 3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 바디를 어떻게 매직 3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 딸기, 토마토, 망고, 바나나, 키위, 풋사과. 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본론으로 매직 3로 나눠 보겠습니다. 작성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색깔로 매직 3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1, 2, 3, 세 가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딸기와 토마토, 두 번째 노란색은 망고와 바나나, 세 번째 초록색은 키위와 풋사과. 색깔로 매직 3로 구분해 본다고 했죠? 여러분 직접 작성해 보세요.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노란색, 세 번째 초록색. 내가 좋아하는 과일로 본론을 매직 3로 구분해서 나눠서 작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33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본론을 매직 3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 바디를 어떻게 매직3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김치찌개, 스테이크, 스파게티, 된장찌개, 초밥, 광어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둘, 셋.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본론을 매직3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음식 문화로 매직3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한식, 김치찌개, 된장찌개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양식,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로 구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식, 초밥과 광어회로 구분해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본론을 매직3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34번째. 쇼핑 물품의 본론을 매직3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본론 바디를 어떻게 매직3로 나눌 수 있을까요? 쇼핑해야 되는 물품, 돼지고기, 상추, 깻잎, 휴지, 마늘, 쇠고기, 스타킹. 자, 이 쇼핑 물품의 본론을 매직3로 나누어서 하나, 둘, 세 가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품목으로 매직3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육류, 돼지고기와 쇠고기입니다. 두 번째, 채소류, 상추, 깻잎, 마늘입니다. 세 번째, 생필품류, 휴지와 스타킹입니다. 품목으로 매직3를 구분해서 여러분들도 쇼핑 물품의 본론을 매직3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35번째. 내가 아는 맛집의 본론을 매직3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아는 맛집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 바디를 어떻게 매직3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맛집, 중구, 나리의 집, 영등포구, 화동관, 강남구, 김수사, 중구, 우레옥, 강남구, 리북집, 영등포구, 또순이네. 내가 아는 맛집의 본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하십시오. 작성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매직3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중구, 나리의 집, 우레옥. 두 번째, 영등포구, 화동관, 또순이네. 세 번째, 강남구, 김수사, 리북집. 내가 아는 맛집의 본론을 매직3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교육. 횡설수설 말을 해서 핵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횡설수설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핵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죠. 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 핵심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이 잘 안 들린다고 하네요. 제가 말할 때 주저리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말이 잘 안 들리고 주저리 말을 한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분들은 대개 미괄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입니다. 주저리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미괄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말이 꼬리, 즉 뒤에 있다 보니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을 지나 대전을 지나 경주를 지나 부산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부산에 갔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과 대전, 경주를 지나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부산에 갔다는 메시지가 어떻게 말했을 때 더 정확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후자의 예가 더 확실하게 잘 들리죠? 내가 한 말의 주장이나 결론을 이렇게 앞에 먼저 두고 두괄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내 스피치를 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뭐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C, SC입니다. C 플러스 S 플러스 C. C 플러스 S 플러스 C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C는 conclusion입니다. C는 conclusion. 먼저 내가 말할 내용, 중요한 내용을 뜻하고, 즉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S는 즉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덧붙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C로 들어갑니다. 즉 conclusion을 말해주면서 내가 말한 결론이 맞지?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말할 중요한 메시지가 앞과 뒤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conclusion, story, conclusion. C 플러스 S 플러스 C.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화법입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36번째, 소개팅 주선의 본론을 C 플러스 S 플러스 C로 만들기입니다. CSC. 여러분은 친구에게 멋진 여성을 소개팅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의 말에 대한 중심 문장을 C 플러스 S 플러스 C의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아는데 키는 168cm이고 얼굴은 배우 송혜교를 닮았고 마음도 정말 착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직업은 의사야. 정말 퀸카지. 내가 소개해 줄까? 자, 이 예문은 미괄식 표현입니다. 이 소개팅 주선의 본론을 CSC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C 컨클루전 부분 작성하시고 첫 번째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항목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시 컨클루전 C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제가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죠. 내가 아는 여자 가운데 정말 퀸카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컨클루션 부분입니다. 키는 168cm이고 얼굴은 송혜교를 닮았고 마음도 정말 착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 그 사람 직업은 의사야. 자, 이것은 스토리 부분입니다. 다음. 정말 퀸카지. 내가 소개해 줄까? 컨클루전 부분이 나왔습니다.
소개팅 주선의 본론을 CSC로 만들어서 제가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CSC 순서로 스피치 트레이닝 본론을 중심 문장을 CSC 구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37번째, 내가 아는 맛집의 본론을 CSC로 만들기입니다. 역시 conclusion, story, conclusion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아는 맛집에 대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 바디를 CSC로 구조화를 한 뒤에 내용을 작성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매직 1, 중구, 나리의 집, 우레옥. 매직 2, 영등포구, 화동관, 또순이네. 매직 3, 강남구, 김수사, 리북집.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직 1, CSC, 중구, 나리의 집, 우레옥. 매직 1이었죠. 매직 2, 영등포구, 화동관, 또순이네. CSC 방식이고요. 매직 3는 강남구, 김수사, 리북집. CSC 방식으로 했습니다. 작성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직 1, 중구. 중구 매직 1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구 맛집으로 가볼까요? 중구는 전통 있는 맛집이 정말 많죠. 자, 이 부분이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다음, 우레옥은 냉면으로 유명하고요. 이 부분은 스토리입니다. 나리의 집은 삼겹살로 유명해요. 저는 혼자서 5인분도 먹어요. 스토리 부분이죠. 활동지가 중구라면 이 두 곳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다시 한번 작성의 예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직 1 방식입니다. 중구. 먼저 중구 맛집으로 가볼까요? 중구는 전통 있는 맛집이 정말 많죠. 컨클루전 부분이고, 다음, 우레옥은 냉면으로 유명하고요. 스토리 부분입니다. 나리의 집은 삼겹살로 유명해요. 저는 혼자서 5인분도 먹어요. 스토리 부분입니다. 활동지가 중구라면 이 두 곳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매직 1 방식 중구를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매직 2, 영등포구입니다. 다음은 영등포구로 넘어갑니다. 영등포는 회사가 많아 맛집이 많죠. 컨클루전 부분이고요. 화동관은 갈비탕이 예술이고요. 스토리 부분입니다. 또순이네는 토시살도 야들야들 부드럽지만 된장찌개도 정말 일품입니다. 스토리 부분입니다. 영등포에 넘어가실 일이 있으면 화동관과 또순이네는 꼭 가세요.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매직 3, 강남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맛집입니다. 이곳은 맛집이 셀 수도 없이 많죠. 선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컨클루전 부분이고, 리북집은 족발로 유명하죠. 스토리 부분입니다. 김수사는 스시로 유명하고요. 저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회식을 할 때면 김수사를 자주 가요. 가격도 좋고 맛도 있고 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스토리 부분입니다. 강남은 맛집은 많은데 막상 가려고 하면 딱히 떠오르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이 두 곳은 꼭 가보세요. 컨클루전 부분입니다.